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키 성장에 관심들 많으시죠? 그래서 키 성장 강의로 핫한 강사 김주원 사장님을 모시고요. 요즘 엄마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여쭤볼 호정이 엄마 노정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핫한 키성장 강사 보승이 엄마 김주원입니다. 오늘 키성장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아니, 보승이가 진짜 키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 보니까 키가 훌쩍 컸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부터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아메이 제품을 꾸준히 먹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의 영양은 정말 잘 챙겨주고 있고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가 너무 저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주변에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제품 먹이는데 왜 안 커? 잘 먹으면 잘 커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사실 주변 분한테 얘기를 못 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 가는 그 시점에서 단 1cm도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신문 기사에서 유전자의 하나의 정보가 빠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급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차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사실 나도 병원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병원에도 갔었구나. 그럼 병원 가면은 뭐 하는 건데? 병원 가면 일단 인바디를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를 해요. 인바디 체크는 왜 하는 거지? 인바디 체크는요. 지금 아이의 발육 상태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이제 키 몸무게랑 여러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것 중에서 아이들의 몸무게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비만의 정도를 체크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엑스레이는 성장판 보려고 찍는 건가요? 네, 성장판을 찍어요. 성장판을 손, 발, 여기 이제 이 무릎이랑 이 고관절 있는 쪽을 이제 찍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마큼 성장판이 열려 있고 성장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찍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성장판이 제일 궁금했는데 그러면 성장판이 다친다는 거는 다치면 키가 안 크는 거지.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성장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저희가 그 팔, 다리에 뼈가 있잖아요. 이 뼈에 있는 길이의 성장을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성장판이에요. 근데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이 껴 있는데 이 연골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뼈 형태로 바뀌면은 이게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밌게도 아가들 손 만져보면 어때요? 보들보들하죠. 네. 네, 할머니 손 만져보면 어때요? 뻣뻣.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시적으로는 잠깐 만져볼 수 있는 성장판의 정도를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딱 닫혔다고 해서 이제 물어보신 게 뭐 키가 안 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장판이 또 재미있게도요. 호정이가 생일날 딱 다침 10세 때 생일날 다칩니다라고 딱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2차 성징이나 사춘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부터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둬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 제대로 된 영양을 넣어주고 적절한 운동을 시켜줘서 성장판을 자극시켜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키 성장 스트레칭,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장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PPT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시죠? 딱.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게 있을 때는 열려 있는 거고 저렇게 되면 닫혔다고 하는 거. 그럼 저거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거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손을 많이 보시죠. 손이 빨리
이제 다치고 이제 이거를 고관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늦게 큰 애들은 어때요? 상체가 길어지죠. 허리가 길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이 손을 보고 많이 이제 성장판의 나이를 많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칭 스트레칭?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레칭은 자, 이렇게 허리를 좀 펴시고요. 다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여기 손을 위로 올리시고요. 다리를 꼬으세요. 손을 올리시고요. 다리를 꼬으세요. 다리를 꼬으셔서 옆으로 하나 이게 쭉쭉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허리가 꼬부정하세요. 머리를 뒤로 하셔야 돼요. 허리를 핀다는 느낌으로.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반대쪽 늘어나는 느낌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바로 또 둘 이렇게 20번 20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땀 나시죠? 이게 갱년기 얘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체육을 하는 아이들,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요 학업이 향상됐다라는 이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연교시에 무조건 체육 활동을 하고 수업에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애들 국제학교 다닐 때 해외에서 아침에 가면 무조건 뛰어요. 진짜 굉장히 한 30분은 계속 뛰다가 수업에 들어갔던 것 같아. 진짜 그러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장판이라는 부분은 2차 성징하고 사춘기 때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사춘기. 근데 이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애가 땀내가 돼가지고 문도 막 쾅 닫고 들어가고 말만 시키면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사춘기라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지금 호정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냥 예민하고 문 쾅 닫고 문 잠그고 문 들어가서 아이를 볼 수 없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그런 아이로만 생각해서 우리 아이 사춘기 왔어라고 얘기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신체의 변화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오늘 일어나 보는데 나한테 신체 변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을 하겠어요. 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생리를 하지? 얼마나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해주고 엄마의 사춘기 시절을 조금 돌아가 봐서 내가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좋았지를 조금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도 굉장히 대화도 잘 되고요. 굉장히 유하고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방문이 열려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문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이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네. 내가 갱년기가 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애들이 생각하는 갱년기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지금? 승질내는 엄마. 네, 맞아요. 너는 딸만 둘이라서 그런지 늘 할 때마다 생리하면 키 안 큰다는데 애들 빨리 생리할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생리를 해도 키는 클 수 있어요. 조금 많이 큰다라는 거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키는 클 수 있다라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초경을 하고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이 성장판이라는 게 닫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시점과 초경의 시점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초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생리를 안 한다고 해서 내 아이의 성장판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반대로 초경을 해도 키는 클 수 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희 이제 키 성장 사례 중에서 중3 때 이제 생리를 초반에 시작을 한 아이가 생리를 해도 키가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키 성장을 1년을 진행하셨거든요. 1년을 진행하셨는데 몇 cm 컸을까요? 글쎄요, 얼마나 컸어요? 12cm 컸어요. 진짜? 정말 그 엄마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키가 너무 작아요. 엄마 키는 일단 150
6 정도 되시는데 이 아이가 지금 168이에요. 여자아이가 168이면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체가 짧은 게 아니라 진짜 하체도 정말 롱다리로 너무 예쁘게 진짜 예쁜 몸짱 아이가 되었어요. 희망이 보이는데. 네, 희망이 보이죠. 네. 그러면 병원 가서 하는 것 중에 피도 뽑고 그러나? 네, 피를 뽑죠. 어. 피를 3통을 뽑습니다. 성장 호르몬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 비만도 잡기도 하고 또 그의 소아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검사하는 차원에서 피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 피 검사하는 날은 굉장히 예민해 있고요. 엄마랑도 굉장히 트러블이 심해요. 그러니까 저도 겪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 비만을 본다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는 살찌면은 키 큰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살집이 오르면 이제 키 클 때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비만하다는 건 살이 곧 큰다는 얘기 아닌가? 요즘에 병원에서는요. 비만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비만을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비만부터 잡자라고 얘기하고 정말 운동을 과하게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지방이 많게 되면 지방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이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뇌에 가서 성호르몬을 활성화시켜요. 성호르몬하고 성장호르몬은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도 시소 같은 역할을 해요. 성장호르몬이 나오면 성호르몬이 안 나오고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성장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생리하면 네. 키가 안 큰다는 게 네, 그 네. 성호르몬이 호르몬 나오는.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너무나도 저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서 이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의 성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을까를 해서 이 아이와 심리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유행위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다른 아이들보다 과다하게 분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심리 치료랑 이 성장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몇 센치 컸게요? 9cm? 아까? 8cm 컸습니다. 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8cm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키예요. 사실 키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신의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못 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기대 이상으로 크는 경우도 있고요. 기대 이상인데 못 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라는 부분은 정말 그 시기에 맞게끔 그 타이밍에 얼만큼 무엇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를 점점점 확신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엄마가 심하게 관심을 가져야겠네. 많이 심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내신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가지시잖아요. 관심을.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계속 성장 호르몬 얘기 많이 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키 클 때 나오는 호르몬 아닌가? 키 클 때 나오는 호르몬?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성장할 때만 나온다는 라고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장하는 호르몬? 네. 키 크게 하는 호르몬?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병원 가기 전에 그냥 성장 호르몬이 성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호르몬 얘기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의 너무 저성장인 부분을 이제 책으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 호르몬이 뭔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정말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아이들이나 진짜 성인들이나 이 호르몬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가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지방분해 역할. 아 진짜. 네. 그리고 근력 강화. 그리고 심장 기능 강화시켜 주고요.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재밌는 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왜 맞을까요? 키 크려고? 그렇죠. 키를 커서 조금 피지컬을 조금 더 좋게 보일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성장 호르몬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근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그냥 단순히 아이들 키에만 집중시키기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크게 모든 세포들이 성장하고 있다. 모든 생각도 아하.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은 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커지니까 네네네. 배도 나오고 네. 그런 것도 다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네네. 하나가 될 수 네. 있겠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장 호르몬이 배에서? 뇌에서? 네, 정말 재밌게 이게 뇌에서 나와요. 어. 뇌에서 시상하부 밑에 이 콩알만한 게 있거든요. 그게 나와서 간으로 가서 이게 IGF-1이라는 이 인자로 바뀌어요. 이 IGF-1으로 바뀌지 않으면 키 성장에 관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혈류를 타고 돌고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키 성장은 성장 호르몬이 넘쳐야지, 내 몸에 영양소나 모든 것들이 넘쳐야지만 길이 성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호르몬이에요. 너무나도 재밌어요. 네. 어려운데 호르몬. 어렵죠. 어려워. 사실 저도 너무 의학적인 용어라서 어려웠어요. 음. 근데 조금씩 원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아이들 사회를 통해서도 조금씩 이해가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 호르몬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추겠다고 하는 엄마들이 많던데 괜찮을까? 사실 엄마의 마음, 그냥 엄마의 어떤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성장 주사를 이거라도 맞으면 좀 크겠지라고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장 주사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그거 그냥 인슐린 그 어르신들 주사 맞듯이 당뇨 주사 당뇨 맞듯이? 주사 맞듯이. 그렇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걸 당뇨이신 분들 주사 맞는 거 보면 이제 별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니까 뭐 그렇지만 이 성장 주사를 맞는 거는요,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저희 아이 친구 아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모든 학원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다 끊어버리고 왜 학원을 안 다니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자유학년제라서 그냥 1년을 쉬게 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아이가 굉장히 키가 많이 컸어요. 키가 많이 컸더니 그 엄마가 저에게 아니 보승이 엄마 도대체 보승이 뭘 먹이고 저렇게 키가 큰 거야? 라고 물어봐서 제가 저희 보승이의 키 성장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고 이 아이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이 관절 있죠. 이런 관절, 엉덩이, 그다음에 고관절, 무릎 이런데 8군데를 맞아요. 아프겠다. 이런 데는 근육보다 맞아요. 더 아플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죠. 근데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밤에 잘 때. 네, 10시부터 2시까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골든 타이밍이기 때문에 8시 반부터 암막 커튼을 치고 아이를 편하게 눕히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힌 다음에 그 아이에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이 A4 용지 하나에 살짝만 손이 벼도 어때요? 아프지. 너무 아프죠. 근데 그런 아이가 매일 밤 그렇게 주사 빠내고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또 10개월을 맞았는데 2cm 정도도 못 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이제 보승이 이제 키주스 먹은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싸다면서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서 너무 좋다면서 저도 키 성장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제 최고의 어떤 이의도 없는 그런 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그런데요. 엄마, 나 주사 안 맞아서 너무 좋아. 엄마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노출할 때 진짜 부작용 없잖아요. 그치. 성장 호르몬 주사 부작용이 있고요. 책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사를 맞추라는 거 없고요. 극 소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천은 하지 않아요. 아까 비싸다 그랬는데 도대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길래 비싸다고? 1cm 키우는데 1,000만 원 쓰시겠어요?
뭐, 뭐. 실사례인데요. 제가 이 음성이 있으면 들려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2차 성징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고, 이제 성장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게 마지막 키는 분명히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1cm도 못 클 수 있다라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어요. 치료를 들어갔는데 이 소비자 언니의 지인분이 의사예요, 남편이. 그래서 의사 처방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제약회사에 가서 그 주사 약을 갖고 와서 매일 밤마다 주사를 맞았어요. 그게 월 300만 원. 그래서 8개월을 맞았어요. 8개월이면 얼마일까요? 월 300만 원씩? 네. 그럼 한 2,500만 원? 네. 근데 어. 재밌는 건 더 뭐냐면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8cm 그래도 크지 않았을까? 1.5cm 컸어요. 그래서 진짜? 네,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앞전에 저희 아이 친구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 친구는 S병원을 다녀요. S병원을 다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와 우리 아이 몸에서 나오는 그 성장 호르몬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그닥 권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근데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왜? 내 아이는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맞추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주사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진짜 금액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어마무시해요. 정말 제가 책을 또 많이 읽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진짜 뉴트리아이트만한 게 없어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병원 다니면 심신의 안정은 들겠네. 마음이. 네. 그래서 저도 그럴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을 하고 C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그냥 선생님 가면 오늘 이상 없어요. 오늘 괜찮아요. 성장 방해하는 요인들 뭐 컴퓨터 많이 하지 말고 게임 많이 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인스턴트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 끝에 찾은 곳이 있습니다. D 한방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키성장하면 요즘 한방병원을 많이 가는 것 같던데 한의원도 네. 가고. 네, 한의원 많이 가죠. 한의원 많이 가죠.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이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소되진 않았어요. 한방에 가면 어떤 치료하는지 아세요? 침 놔주고 네, 약 주고. 네, 맞아요. 한방병원에 가면 침 치료와 도수 치료와 그다음에 뜸 치료,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체질, 한의원이다 보니까 아이의 체질에 맞는 어떤 그 약을 바꿔요. 처음에 저희 아이가 갔을 때 비염이 좀 심하다. 그래서 비염에 관련된 약으로 이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비염을 잡고 그다음에 다른 약으로 매달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D 한방병원에 이제 지인이 가족이 있어서 가족 할인을 받고 월 8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다녔는데요. 이것도 8개월이면 거의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사실 이 키성장으로 들어간 그 비용을 따지면요, 아이에게 사교육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사교육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보승의 엄마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병원도 다 다녀본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면 보승이 엄마 말리겠네? 아니요, 저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보실 수 있으시면 가보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아이의 어떤 발육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판의 어떤 나이도 알 수 있고, 사실 이 키성장이라는 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치료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막 저성장이 되거나 성조 숙증이 오고 그런 애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병원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저성장이라든지 성조숙증.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저성장이라는 게 뭐? 그럼 키가 좀 또래보다 작은 걸 네. 저성장이라고 하나? 네. 아니면은 맞아요, 맞아요. 또래보다 어느 정도 작아야지 이게 저성장일까요? 앞에서 1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래보다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평균 키보다 많이, 그러니까 평균 키로 봤을 때는 한 5cm 정도
에서 이제 10cm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라든지 지금 호정이 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가 1번에서 3번 앞에 번호가 그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출생 시에 2.5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쌍둥이의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 이럴 때 정말 정기 검진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한번 내방을 해서 우리 아이 상태를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거기에 다 해당이 되니까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네. 이게 성장 주사 맞는다는 거랑 성조숙증 치료받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닌가? 아니요, 달라요. 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시켜주는 그런 주사고요. 성조숙증은요, 성조숙증 자체가 조기 성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아이들이 큰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조숙증을 치료할 때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치료 기간은 만 11살에서 13세면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성조숙증 치료받는 애들은 그 이후에는 또 성장 호르몬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수도 생기겠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엄마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성조숙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이 성조숙증이 8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남자아이들 경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9세 이후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변성이 되거나 이렇게 털이 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골격도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리고 고환 사이즈가 커지는 걸 봤을 때는 성조숙증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고환이라는 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이 발달하고 가슴에 몽오리가 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사실 4cc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빠 엄지손을 폈을 때 요 마디 정도를 이제 4cm 요걸 보시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고환도 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승이 엄마 진짜 기성전 공부 많이 했네. 네. 나 믿음이 확 생기는데 네. 그래서 보승이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키가? 저희 보승이가요. 키가 작년에 141이었어요. 근데 지금 키가 161, 20cm 컸어요. 20cm가 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작년에 저희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근데 지금 20cm를 키운 이 시점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라는 게 어떤 질병도 아닌데 왜 이 아이들의 이 부분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성격도 내성적으로 만드는지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도 보승이네는 아빠가 키가 크잖아. 네. 그러니까 된 거 아닐까? 우리 집처럼 아빠가 키 작은 사람들은 네. 해도 안 되는 거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많이들 키는 지금 말씀하신 게 유전인 그치.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키는 유전이 예전에는 70% 정도로 봤는데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23%, 환경적인 요인이 77%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승이가 유전적인 것라면은 170 한 5 정도로 나와서 안심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유전적인 거를 더 믿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이렇게 앞당기지 못했던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 환경적인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그 정말 드라마틱한 20cm의 키가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집도 희망이 있는 거네. 아빠가 그쵸. 작아도 그런 거네. 네. 희망이 있죠. 근데 제가 사실 한방도 다녀보고 양방병원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이 아메이의 이 뉴트리아이트 키주스를 먹여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정말 스트레칭이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관련 서적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정말 키가 커야 되는 이 골든 타이밍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을 제대로 넣어준다면 우리 아이들 분명히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숨은 키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2탄에서 2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탄에서 만날게요. 갈게요.